40, 50대까지는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할 수는 있겠어. 그 이후에는 내가 뭐 해먹고 살지? 아, 내가 지금 그런 생각해. 조수빈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나 정도 되는 아나운서 너무 많고, 나 어떡해. 미안해, 뭐. 이게 누구한테는, 너 참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들릴 것 같아서 한 번도 제 얘기를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빈정님들, 조수빈입니다. 2023년 새해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작년까지는 많은 그 자산들이 폭등하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신 분들이 이직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최근에는 갑자기 불황이 어때? 보아야, 너 힘드니? 쓰나미처럼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을 비롯해서 희망퇴직을 기업들이 시작하고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약간 휴직기를 갖고 있는데 앵커를 그만두고 저처럼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로서 살아남는 걸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카이 브랜딩 마케팅이라는 퍼스널 브랜딩 매니지먼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퍼스널 비즈니스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조규린 대표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콘텐츠도 만들어야겠지만 저를 상담하러 온 거예요, 사실. 조수빈 아나운서를 버리고 조수빈 앵커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조수빈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같은 고민이 있는 분이 많을 텐데 우리 조 대표님이 그러면은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어떤 일들 했어요? 읊어봐요. 제가 일단은 키가 164cm인데요. 네. 제 키보다 더 많은 일들을 160? 했더라고요. 자기 이상. 네. 뭐 세탁소 전단지 알바부터 시작해서 콘서트장 진행 요원도 하고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일하다가 나레이터 모델도 했다가 전단지 돌리는 거 너무 많이 했고 마트에서 시식 도우미 알바도 하고 근데 일을 진짜 많이 했다. 왜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돈 욕심? 제가 이제 전 8살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게 되셔가지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엄마랑 이제 둘이서 막 근근히 막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좀 환경이 있었어가지고 더 어린 시절부터 되게 철이 좀 빨리 들어가지고 내가 엄마랑 잘 먹고 살아야겠다.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럼 좀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게요. 저는 사실 이제 일반 회사 다니면 팀장이나 부장급은 되잖아요. 딱 이력서를 받았을 때 너무 이력이 많은 사람, 조규림 164개 이러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신뢰감보다는 얘는 그냥 좀 하다가 틱틱 그만둬 버리는 거 아니야? 혹은 이 사람은 성취보다는 실패 경험이 더 많은 사람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뭐 쿠팡이라는 정식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했던 알바가 이제 뭐 100 몇십 개 이렇게 됐었던 거였고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는 좀 웬만하면 오래 붙어 있어야겠다. 네, 그 마인드. 그냥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는 다른 거니까. 네. 첫 직장까지는 되게 괜찮았었어요. 한 3년까지. 그 이후로 제가 퇴사와 이직을 뭐 헤드헌터라는 일도 했었고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 회사를 이렇게 좀 거치게 됐죠. 근데 그렇게 이제 제 이력서가 이제 점점 조금씩 약간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막 뭐 부적응해서 그만둔 건 아니고 뭐 저는 오히려 쿠팡 다닐 때도 마당발상도 인사팀에서 받고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건데도 기회를 삼아서 그냥 이렇게 딱 뒤집어 버리는 그런 거를 할 수는 없을까. 어찌됐든 저는 합격을 했던 거잖아요. 여러 번. 네, 여러 번. 그래. 내가 합격을 했었으니까 사람들을 좀 취업을 컨설팅 해주거나 진로 컨설팅 이런 걸 해보고 싶어서 그때 그냥 무작정 사람인 잡코리아에 진로 컨설턴트 검색을 해봤는데 진로 컨설턴트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취업이 중요하고 대학에서도 취업률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현실이 이러니까 시장성이 그런 거니까 그냥 내가 취업 컨설턴트부터 하자. 그래서 쌓아온 거고. 나름 우리가 봤을 때는 조규린 대표의 이력이 너무 많아 보이지만 탑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네, 열심히 과정이다. 했죠. 취업 컨설턴트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이직한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직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뭐 돈 좀 더 받겠다 이직하고 막 좀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말고 저는 이직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어떤 산업 분야를 가는지 인더스트리를 가는지 이거랑 내가 어떤 회사 컴퍼니를 가는지 기업을 가는 거 내가 어떤 직무를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조금씩 수정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에디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좀 더
맞는 쪽으로 찾아가는 이직? 예. 전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만이 네. 이직을 해도 성공한다. 그렇죠. 나한테 좀 더 잘 맞는 일을 찾아가기 위한 예, 좀 이직. 지금 빈둥님들도 이직이나 퇴사나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사이에서 고민한 지점이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것저것 경험을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한 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잃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스페셜리스트가 되면서도 제너럴리스트가 동시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어렵죠. 사는 너무 게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일단 나를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나를 네, 나 자신을 좀 살펴보자. 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외부만 공부를 하고 너무 착하게 진짜 학교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외부로 우리는 진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한번 해봐야 겠다. 내가 어떤 성향이 있는지, 어떤 기질, 적성, 흥미, 소질 이런 걸 좀 한번 그런 시간이 필요한가요? 네,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종착지는 퍼스널 브랜딩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 제가 원래 저의 진로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이? 네, 되게 애매한 뭐 특별히 잘하는 거 없는 평범한 어떤 문과대학교의 여학생이었는데 40, 50대까지는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할 수는 있겠어. 그 이후에는 내가 뭐 해먹고 살지? 아, 내가 지금 그런 생각해.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네. 계기이기도 한데 저는 드림씨보다 좀 더 일찍 이제 들어갔고 일찍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어쨌든 9시 뉴스를 했다는 거는 아나운서 중에서 네. 그 당시에는 최고였으니까 그리고 우리 때는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면 그 평생 직장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너무 세상이 빨리 돌아간 거예요. 40이 됐는데 내가 또 나의 적성이 뭔지 나의 직업이 뭐가 될지 나 진짜 고민한다 여러분. 진짜 저도 제가 되게 40이 돼서 오히려 내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규림 대표한테 한번 지난번 생각 정리를 했으니까 내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좀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퍼스널 브랜드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우리 조규림 대표 말고도 이렇게 알만한 분이 계신가요? 저도 저와 같은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저는 이제 원래 커리어 컨설턴트를 하다가 그러니까 취업이랑 이직 막 이런 쪽만 봐주다가 그동안 복주환 대표님을 같이 이제 예비 부부니까 한 6년 정도 동안 그분의 책과 복주환 네. 대표를 퍼스널 브랜딩 한 네, 거군요. 네, 네. 워낙 평소에 잘하고 계셨고 생각적인 분야에서 이미 생각적인 스킬이라는 책도 내셨고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적인 스피치, 생각적인 기획력,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이런 책들을 집필을 하실 때 이제 내부 편집자랑 카피라이터랑 이런 쪽을 맡으면서 하면서 계속 이제 이분의 강연 매니지먼트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 매니지먼트를 하게 됐죠. 근데 그게 갑자기 소문이 나는 거예요. 복주환 대표가 조규림 대표 덕에 잘 됐대. 네, 원래 잘하시지만 어. 네, 같이 윈윈이 좀 되는 네, 게 네.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도 복주환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게 됐구나. 네. 그러면 히트 상품은 복주환이고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쳐 가셨나요, 지금? 일단 다양한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요? 변호사님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되게 좋은데 그런 과정을 계속 SNS에 업로드를 하는 거거든요. 요새는 변호사분들이 그 웹툰처럼 많이 인스타 오. 연재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내가 가고 싶은 변호사님이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떤 전문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도록 컨셉트를 같이 잡아드린다던가 아니면 저는 강연 기획을 되게 많이 해드렸어요. 뭐 강의안을 짜주시고. 네, 강의안 짜주고 강연 플로우 짜주고 또 얘기 섭외도 들어주고. 해주시나, 연결해 네, 주시고. 연결도 해드려요. 제가 강연 에이전시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퍼스널 브랜딩 매니저 다른 컨설턴트 다른 분들 있는지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예. 제가 알 정도면 일타예요. 예. 감사합니다. 본인은 자신이 퍼스널 브랜딩 게 일타라고 생각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저만큼 기민한 사람이 없어요. 저 굉장히 센서티브 하거든요. 저는 저의 이 예민함이 예. 저를 되게 갉아먹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제가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거를 막 보면서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그동안 내가 몇 년 동안 내 거를 고민했던 찾기, 거. 너무 힘들었고 기획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쿠팡에서도 상품 기획자를 했었던 건데 지금은 사람 인물 기획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서 네. 그리고 제가 또 국제 어문학부 출신이거든요. 언어학이시잖아요. 네. 언어적인 그런 것들이 그런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 되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하죠. 진짜 나의 뭐 컨셉트 네이밍 잡는 거, 유튜브 채널명, 언어를 많이 썼던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은 없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오늘의 주제는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좀 어려워요. 퍼스널 브랜딩 뭔가요? 뭐 평소에 나의 관심사라던가 나의 커리어, 나의 취미, 그럼 나라는 사람의 다양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키는 거죠.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SNS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SNS가 없었기 때문에 책이나 어떤 뭐 방송에 나가는 거 그게 대부분 퍼스널 브랜딩의 기초였는데 내가 스스로 나의 미디어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뭐 인플루라고 하죠.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브런치라던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재능 플랫폼을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숨고라는 곳에서 숨은 고수로 커리어 컨설턴트 이런 일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매체와 플랫폼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본질 나의 컨텐츠, 나의 비즈니스 그런 사업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송출을 시키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막 메아리를 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 저의 컨텐츠를 보면서 이 컨텐츠가 양질이고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된다, 되게 유스풀하다. 이제 저를 믿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막 사람들한테 오세요 막 이렇게 안 해도 저도 찾아왔잖아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만 딱 됐을 때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거. 어떤 사람은 그걸로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명예를 얻기도 하고 동일한 메시지.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매체로 계속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가치를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어요. 하고. 지금 강제로 세상에 나오신 분들, 원하지 않는 퇴사를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더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제 주변에도 같은 회사에 다녔던 동료분들이 이제 나와서 뭔가 자기만의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퍼스널 브랜딩이 어느 정도라도 되어 있으면 사업을 하기가 너무 수월해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던 분 중에서 팔방미인 제이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50대 크리에이터 분이 있었는데요. 원래 옷가게를 하고 있었던 분이세요. 이제 저한테 오셨을 때 저는 옷도 좋아하고요. 중년 여성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꾸밀 수 있게 좀 알려주고 싶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알려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알겠어요. 이러면서 그분을 손잡고 막 같이 유튜브 강의 같은 것도 막 그냥 같이 이제 기회가 될 때 막 이제 보여드리고 했죠. 그래서 그분의 시야를 넓게 해드린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걸 보고 미래와 정답을 보고 비전을 느끼셔서 그런 채널을 하신 거죠. 지금 이제 유튜브가 되게 잘 됐고 이제 몇만 명이 또 되셨고 이제 네이버 밴드에다가 공동 구매를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중년 여성분들이 막 스타일링 중년 여성 딱 저격하는 채널이 됐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쇼룸까지 확장을 하는. 제 요즘에 인스타 소개글이요. 네, 봤어요. Now I'm ready to connect the dots라는 그냥 꿈이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저의 가장 큰 고민은 그것들이 점점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수빈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잊어도 되는 그냥 그저 그런 수많은 방송인들 중에 하나였지 이게 모아진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내적 불만족의 근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름 대표한테 미리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조기름 대표가 조수빈이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브랜딩을 한다면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사주 보시는 분한테 갈까 하다가 왔는데요. 또 우리 빈동님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컨설팅을 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말을 만들었는데 조씨의 잘못이라고 좀 어감이 조씨의 잘못인데 발음 잘해야 됩니다. 그냥 이게 뭐냐면은 제가 좋고 싫고 네 맞아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퇴사를 하고 막 방황기에 있었을 때 한 번도 제가 제 스스로 이걸 적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나를 공부한 적이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틈틈이 이런 거를 기록을 해요. 난 지금 요즘에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싫어하고 못하는 거는 위임을 합니다. 레버리지라고 하죠. 사람 레버리지. 네, 제가 싫어하는 거 뭐 디자인 이런 거 저 배워봤는데 못해요. 그건 그냥 과감하게 그걸 잘하시는 분, 그걸 좋아하시는 분한테 드리고 전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조수빈 아나운서는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의 한계인 것 같은데 별로 싫어하는 것도 없고 웬만하면 조금씩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이제 앞으로는 할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뉴스 앵커처럼 프레젠테이션 하는 일을 당연히 좋아하고 잘하기도 하고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어떤
동네를 갔을 때 거기 스토리, 브랜드가 있으면 그 스토리, 스토리텔링을 아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문화와 관련, 미술 좋아해요. 미술 좋아하고. 네,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건 어떤 거예요? 싫어하는 거, 네. 몸 움직이는 거. 춤추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이게 되게 포인트예요. 제가 30대 때 이걸 적으면서 약간 현타가 왔어요. 와, 내가 그동안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적어본 적이 없었나? 그렇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다 호기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수빈 TV가 이 모양이야. 너무 주제가 다양하잖아. 싫어하는 거는 이제 방송을 한 사람한테 되게 쥐약인데 뭐 이렇게 사생활을 많이 공개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공개하고 싶지 너무 많이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게 항상 고민이긴 해요. 왜냐면 유튜브를 하고 또 이제 방송에는 오래 남으려면 결국에 어느 정도는 자기 뭐 가족이라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리고 저는 되게 순발력이 강해서 순간 암기력이 제가 봐도 좀 천재가 아닌가. 그리고 바로 까먹죠. 그러니까 못하는 건 오래 기억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셨잖아요. 좋아하는 것 중에서 글 쓰는 거, 그리고 빈둥님들, 뭐 프레젠테이션, 문화, 호기심이 많아서 이런 스토리텔링 같은 거를 좀 많이 아는 걸 좋아하고 네. 사생활은 내가 공개할 수 있는 선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내 얘기까지는 괜찮아. 에세이에서 내 얘기는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잘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어떤 언어적인 그런 게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항상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사로 얘기를 해주세요. 명사보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 쓰다랑 말하다, 특히 말하다가 더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좀 찾아가는 걸로 브랜딩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좀 롤모델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그게 없어요. 있어요. 요즘의 롤모델은 제가 밀라노나 선생님을 보고 그 유튜브를 본 사람들 감동을 얻고 또 정보도 많고 제가 한 70 정도 됐을 때 톱스타 이런 느낌보다는 그런 식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유튜버가 됐던 글이 됐던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잘했던 일이 뉴스였는데 그 뉴스가 사실 공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생계 수단 중 하나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내려놨잖아요. 조수빈이 가게로 친다면 떡볶이도 팔고 뭐 순대도 팔았어. 근데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메뉴 가운데 그래도 매력적인 메뉴는 뉴스긴 했어요. 제가 최고의 뉴스 앵커는 아니었지만 누군가 나에게 뉴스를 맡겼을 때 그래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우리 가게에서 더 이상 뉴스를 팔지 않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내리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만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찾아온 거고. 그런 고민이 요즘 제 고민인 것 같아요. 내가 20년 가까이 해왔던 일, 그리고 조수빈 하면 그래도 생각났던 일, 프리를 했는데도 놓지 않았던 일, 그걸 내가 놨다. 그럼 나는 뭐를 할까? 나는 연예인도 아니고 셀럽도 아니고 나 정도 되는 아나운서 너무 많고 나 울 것 같아. 나 정도 되는 아나운서 참 많고 나는 그래도 23살에 저는 평생 꿈이 아나운서였거든요. 그거를 20년 가까이 했는데 나 어떡해. 미안해요. 사주 선담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는 너 참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들릴 것 같아서 한 번도 제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처음 한 것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한 직업을. 근데 이제는 내려놔야 되는 때가 왔다. 여기서 더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느낀 거죠. 최근에 아니 몇 년 동안 느꼈죠. 밀어놨던 거죠. 그래서 조수빈 TV도 하고 있지만 계속 주류와 비주류라는 표현을 쓰긴 그렇지만 제가 어쨌든 그 시대에는 주류에 속하는 조직에서 바운더리 안에 들어갔지만 한 번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런 괴로움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었고 40대가 넘어서는 좀 아나운서 조수빈이나 설명하는 조수빈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더라도 날 것을 찾고 싶은데 결국 20년 동안 했던 일들이
뭔가 좀 모래성을 쌓았던 느낌은 좀 들어요. 그 일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서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어리고 공부 잘하고 똘똘했을 때 다른 일을 했다면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남기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 책에도 나오지만 배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자기 것을 남기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제가 했던 특히 아나운서와 앵커라는 일은 참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세월이 흘렀을 때 누군가 찾아보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작더라도 남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 아직 못 찾았어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진짜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게 그동안 항상 이제 다른 사람을 조망해주거나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조망을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더라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원하는 거는 약간 조수빈 아나운서님의 좀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에세이를 읽었을 때 막 그런 게 되게 막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할 때 남색 정장 한 벌 딱 입고 네네. 그걸로 내가 모든 회사 시험을 다 치렀다. 나는 내가 스칼렛이다. 네. 이런 딱 비유를 하시면서 그런 표현력이 전 너무 좋았어요. 표현요? 네. 다른 사람의 머리에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더라고요. 스토리텔링을 하셔서. 제가 그런가? 네, 네, 네. 그래서 그거 읽고 막 그때 이제 조수민 아나운서님 그런 얘기 쓰셨잖아요. 뭐 나 스칼렛 절대 이 시련에 굴하지 않으리 막 이런 그런 대사를 스스로 외우면서 저는 오히려 제가 요즘에 기업 강의 같은 거 세팅할 때 뭐 현명한 워킹 엄빠 막 이런 주제로 세팅을 해달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얘기 듣고 지금. 근데 사실 사람이 뭐 나이가 들어가고 또 뭐 외모도 변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가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 되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을 안 한 이유가 그런 가변성이 너무 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 일을 하기 되게 힘든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제는 자기 이야기를 하실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제 개인의 신화라고 하죠. 그걸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개인의 신화를 충분히 만드신 분인데 너무 겸손하시고 아니네. 그래서 얘기 안 하시고 해서 전 이제 좀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럼 싶고 2023년으로 좀 좁혀 본다면 네. 당장 네. 이제 저는 이제 일을 없애고 제로 베이스 다시 시작한 느낌인데요. 어떤 일부터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까 그 얘기하실 때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되게 언니가 얘기해주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인류애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예비신랑한테도 결혼식을 저 그 얘기 결혼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한 결혼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공감이 가고 진짜 제가 또 외동딸이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엄마랑 저만 이제 가족인데 되게 이제 뭐 언니나 이런 든든한 사람이 없어서 맨날 의사결정할 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포지션에서 약간 여자의 라이프를 조언해 주시거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런 쪽도 되게 어울리시고 너무 잘하시고 이거 어디 가서 들어요? 솔직히 그런 얘기 누구한테 근데 이게 들어요? 참 제가 아나운서가 아니었으면 벌써 100만 유튜버가 됐을 텐데요.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가 직장인이면서 약간 연예인, 반연예인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비난에 되게 취약한 거예요. 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많이 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됐지만은 그래서 제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사실 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살면서 진짜 중요해. 근데 그런 얘기를 아나운서인 내가 얘기하면 뭔가 속물 같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그렇죠.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들 자꾸 저를 틀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과거에는 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매체,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시야도 다 생각보다 좁고 이러다 보니까 나랑 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 저 사람 뭐 어때? 뭐 속물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곤 했지만 저는 요즘에는 진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 제 의견이에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담백하고 진솔하게 내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코너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오늘도 제가 뭔가 그래도 뭐 치덕치덕하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 오늘 혹시 헤어 메이크업 샵 어디 홍대 거기 노 실장님. 저는 이게 되게 아나운서님의 저의 경쟁력이다. 네, 그런 정보 풀이 있으신 거고 그리고 제가 만약 나중에 뭐 어떤 일 하더라도 얘기해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카메라 없을 때도 얘기해라 내가 아는 거 알려줄게. 저는 그런 매력이 조수빈 TV에 더 드러나면 그렇구나. 빈둥님들이 더 든든함을 느끼거든요. 사실 제 주변에 저 때문에 부자 된 사람이 무지 많답니다. 네, 알려주세요 언니. 그렇군요. 조금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조수빈이란 브랜드가 과연 새해에 날아오를 수 있을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유튜브와 책으로 국한시켜서 이런 식으로 써봐라, 이런 식으로 제작해봐라. 네, 브랜딩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한 어떤 분야의 주제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수빈 아나운서님 제일 약간 매력적일 때가 뭐냐면 저한테 뭐 이렇게 퍼줄 때 퍼줬나요? 이 카메라가 없을 때 떠먹여준 언니. 네, 이렇게 떠먹여주는 언니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카메라 있을 때 이거 했으면 좋겠다. 진솔하고 진짜 그냥 우리 친정 언니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되게 똘똘한 언니야. 되게 야무진 왜 언니야. 앵커천 파워 엘리트 농하면 안 돼요? 약간 이미 파워 엘리트인데 근데 나한테 막 뭔가 얘기도 해줘. 막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게 에세이도 담겼고 그리고 카메라 없을 때 많이 담겼었는데 그 모습을 유튜브에서 좀 더 하나의 재생 목록으로 좀 언니의 생각을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되게 더 책에도 들어가서 좀 우리 젊은 청춘분들이 사실 좋아하는 구라타 진짜 없어요. 네, 진짜 없어요. 그냥 다 뭐 강의로 다 되어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는 좀 대중적인 콘텐츠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진짜 사람들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했던 그런 일들 나도 겪어봤었는데 너네 그런 거 고민 많지?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동생들 우리 20, 30대 젊은 청춘들 딱 사실 에세이도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아깝다 였잖아요. 그런 느낌이 조수빈 아나운서님이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담과 이런 거를 하나의 코너로 좀 조수빈 고민상담소 개설? 네, 우리 빈둥님들 고민 있으신가요? 이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장난치지 말고 언니 예뻐요 이런 거 말고. 자, 그러면 제가 조규림 대표께 이거 말고도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뭐 저를 브랜딩 해주실 거죠? 그럼요. 그럼 저의 책과 네, 얘기해주세요. 기획안을 보내주실 건가요? 일단은 같이 네. 뭐 이렇게 논의하면서 네. 진짜 다음 책 잘 준비해보는 걸로. 네, 제가 망하면 조규림 대표도 망하는 겁니다. 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수빈 TV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조수빈을 퍼스널 브랜딩 해봐라 임무를 드렸습니다. 네. 자, 이 영상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